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인지편 3화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가, 말만 어려운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풀이의 법칙을 다뤄볼 건데요. 복잡한 공식은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콘센트에 코드 꼽을 때 옴의 법칙, V는 IR 하면서 생각하면서 꼽지는 않잖아요. 제 유튜브는 항상 쓰임이 결론입니다. 이 개념을 주식시장에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얘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그게 왜 주식시장에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장 바티스트 조제프 프리에는 지구의 대기가 온실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그런 공식을 통해서 그 값을 구했는데,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지구라는 전체 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조리 더해서 지구의 온도를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100이라는 값으로 두고 99, 98, 97 하나하나씩 떼어가면서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수학적으로 역추적해서 알아낸 겁니다. 깊게 들어가면 이분은 약간 파동에 대해서 대칭과 균형으로 양자역학까지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식도 갭 차트를 이해할 때는 매집된 양만큼 대칭으로 오르거든요. 이거 꿀팁인데, 갭 차트는 또 차트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의 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조리 더해서 온도를 구했다. 이 말을 다른 곳에 적용을 시켜서요.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소리에 적용을 시켜서 소리는 어떤 구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사람이 그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에서 가산합성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다 더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자연배음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사인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인파들을 계속 더하다 보면 특정 소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소리를 계속 분해하다 보면 사인파가 남는다 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원리인데 예시 두 개로 제 말이 어떤 맥락인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주식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합을 생각해 봅시다. 돈이 뭐라고 했죠? 노동력, 토지, 원자재 등등 개념편에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전 세계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21년 기준 78억 7,500만 정도 되는데요. 토지는요? 원자재는요? 원자재의 양은요? 새로 발견되는 땅도 있고 원자재는 가치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 채굴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양, 퀀티티로만 따졌는데 그러면 질, 퀄리티는 어떻게 되죠? 같은 크기의 집으로 따졌을 때 서울의 집값과 부산의 집값이 같은가요? 또 소고기와 쌀을 교환할 때 상한 쌀과 같은 쌀,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쌀과 햇빛 잘 받으면서 자란 쌀과 그 퀄리티가 같은가요? 그러니까 양만 볼 수도 없고 질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가치는 상대적이다 라는 건데요. 정확한 가치는 절대 없다는 거죠. 새우깡이 50원 하던 게 지금은 1,000 얼마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기름값이 저희가 울산으로 한국에 있는 기름들이 다 올라오는데 울산에서 넘어오면 울산 주변에 있는 곳은 기름값이 싸요. 서울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가치가 상대적이잖아요. 200원에서 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에서는 휘발유를 1,800원, 2,000원까지 받는 거를 울산에서는 1,400원에서
1,6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게 배송비도 포함이지만 그 거리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확한 가치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의 휘발유가 전기차가 나오면 가치가 희석되듯이 시간이 변하면 가치는 계속 변해요. 그 가치의 변함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법칙을 참고해서 사실로 대략 최대치를 알아갖고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코스피를 지금 코스피 3,000 가까이 되는데 그걸 100이라고 두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을 1,000 정도 되는데 100이라고 두면 금액의 총량은 얼마가 될 것이며 현재 한국 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매수의 주체는 누구이며 우리 안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은 총 얼마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면 상한가에 갈 것인지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덩어리에 속하는 건지 그 좌표를 어느 정도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봅시다. 일단 한국의 GDP 국내 총 생산은 얼마일까요? 지금 저기 띄어놨는데 뭐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GDP 보시면 1900 뭐 몇 조 정도 돼요. 대략 2000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은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코스피 3000포인트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2180조입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430조입니다. 둘이 합치면 증권시장에서 그러니까 굴러가는 돈들이 2500에서 2600조 정도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또 잠깐 또 1부터 10까지 또 떼볼게요. 코스피 1부터 10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삼성전자는 얼마일까요? 421조입니다. 2위 기업은 SK하이닉스로 77조입니다. 3위는 네이버 67조고요. 4위는 카카오 56조입니다.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55조, 6위는 LG화학이 54조, 7위는 삼성전자 우 53조, 8위는 삼성 SDI 51조, 9위는 현대차가 44조, 10위는 기아차로 35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편 4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재무 구조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총합이 어쨌든 913조입니다. 장이 마감되지 않은 상태라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현재 코스피는 3000포인트에 가깝고요. 913조를 빼면 대략 포인트가 1500포인트, 1600, 17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포인트 정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저희 나라의 그러니까 코스피 3000의 기준 시가총액이 2180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913조를 빼면 1200조가량이 1200, 300조가량이 남는 건데 그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뺀 거라고요. 그래서 대략 포인트 1600 정도가 돼요. 1600에서 700 정도가 돼요. 그럼 상단에 속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또 큽니다. 삼전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고 하이닉스는 반도체고요. 네이버는 웹 서비스 관련해서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합니다. 웹툰도 있고 도메인도 있고 뭐 쇼핑도 하고 엔쇼핑도 하고 많으니까요. 카카오도 소프트웨어나 뭐 서비스 관련 여러 가지 하죠. 등등등. 삼바도 바이오시밀러 뭐 CMO라고 하는데 위탁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짝퉁약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웃긴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약을 만들죠. 기준을 바탕으로 제조 강국입니다.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하는데 아직 책정이 덜 됐어요. 화학 관련 업체죠. 7위는 1위와 같이 봐야죠. 삼성전자 우니까요. 그리고 8위는 삼성 SDI입니다. 배터리 사업입니다. 9위, 10위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차를 만드는 거죠. 아래까지 더 봐야 되지만 짧게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출을 만들어내며 나라의 주요 사업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가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예입니다. 그것이 프리웨이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떼서 이해하는 관점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릴 때 왜 흔들리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정세를 볼 때 정치적인 관계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이제는 알잖아요. 들었으니까.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주요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때도, 그리고 또 지켜야 할 그 테마군에 대해서도 대략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또 올바른 정치의 방법이나 법, 정책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이죠. 또 기관이나 외인 등 매수 주체의 금전 사정을 정도만 파악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또 상대적이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가치는. 시장 참여자 중 외국인의 순매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관의 순매수는요. 연기금은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얼마나 들어왔다가 얼마나 나가는 것이 포인트 기준으로 적합할까요? 1일 기준으로요. 지수 봤을 때 거래량이 찍히죠. 얼마를 과대 낙폭이라고 여길 것이며 오전 중으로 얼마가 빠졌으면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또 오전 중에 거래량이 안 붙으면 오후에 어느 정도의 기사에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이 나갈 때 구미가 당길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다시 들어와서는 어떤 종목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여겨졌을 때 제일 처음 들어오는 화제가 뭘까요? 그들의 눈에는요. 기관, 외인, 연기금, 투신, 기타 법인 등등등이요. 잠깐 바꿔서 코스피와 수출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네, 수출만 볼 게 아니고 수입도,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출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반드시 또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죠. 3월 달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날에는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에버그란데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출을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나요?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뜯어보는 것들, 저의 개념편과 기본편 등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기록하는 시간이 보람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